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유화학 시간이고요. 오늘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제일 마지막 부분 자일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석유화학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린 같은 경우는 화학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벤젠 링에 메칠기가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체가 이제 올소, 메타, 파라 세 가지의 아이소모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일린의 케미스트리에 있어서의 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요 메칠기, 요 두 메칠기를 산화를 시키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산화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옥시존을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보통 이제 산소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요. 요 옥시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옥시존이라는 거는 한우, 강한 자외선이라든지 또는 높은 에너지의 이제 고온 조건 하에서는 이 옥시존이 파이 결합이 깨져서 옥시존 다이라디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활성산소고요. 요게 이제 주 공격수가 돼 갖고 우리 그 사람도 노화가 된다든지 각종 유기 물질의 그 분해가 바로 이 옥시존 다이라디칼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 한편 이 자일린 유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옥시존 다이라디칼이 자일린을 공격을 해야지 산화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유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롯데케미칼 홈페이지인데요. 당연히 뭐 국내에서 많은 그 NCC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 자일린을 다 생산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역시 세 가지의 자일린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서멀 크래킹하고 리포밍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일린은 그 믹스처가 섞여져 있는 혼합 자일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믹스드 자일린, MX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믹스드 자일린으로부터 일단은 그 순차적으로 올소, 메타, 파라에 해당되는 이제 아이소모들을 다 분리 정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유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자일린을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메타 자일린, 여기서는 이제 M이 X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파라 자일린, PX, 그 다음에 올소 자일린은 각각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됩니다. 분류 공정을 통해서 B점이 높은 올소 자일린과 B점이 낮은 메타 자일린, 파라 자일린이 먼저 분리가 되며 지금 보면요, 올소 자일린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좀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좀 크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메타 자일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 자일린은 보일링 포인트가 조금은 이제 낮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올소 자일린하고 요 믹스처를 먼저 분별 증류, fractional distillation을 이용했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메타 자일린과 파라 자일린은 요거는 보일링 포인트가 아주 그 차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 증류로는 이제 분리를 못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흡착 탈착 공정에 의해서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초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유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일린 유도체에서 그저 올소 자일린을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올소 자일린을 이제 산화를 시키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옥시존이라든지 기타 산화제가 요 메칠기를 이제 공략을 해갖고 요 메칠기를 이제 천천히 산화를 시킵니다. 보통 이제 산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도 생기고요. 궁극적으로 요 메칠기는 이제 COH로 이제 산화가 되고 요 올소 위치에 있는 COH 두 개는 금방 이제 그 디하이드레이션이 돼갖고 요게 바로 안하이드라이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올소 자일린 이제 산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물질을 얻게 됩니다. 요걸로 우리들은 이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약자로는 PA라고 하고요. 요거 아주 쓸모가 많은 물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는 원래는 그 석탄을 건류해서 얻는 이 납탈렌을 갖고 이제 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이제 고온에서 이제 건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납탈렌을 얻게 됐고요.
요 나프탈렌에서 이제 태우면은 공기에 의해서 산화를 시키면은 요쪽 부분이 이제 좀 날아가면서 요쪽에 안하이드라이드가 생겨서 한 4, 50년 동안에는 주로 이제 프탈리 안하이드라이드는 나프탈렌으로부터 얻었는데 1960년대에 이제 그 올소 자일렌을 그러니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공정이 개발되고 나서는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요 나프탈렌에 의한 공기 산화법은 이제 소멸됐습니다. 페이스 아웃 됐습니다. 요 올소 위치에 있는 올소 자일렌을 산화시킨 프탈린 아나이드라이드는 일단은 그 화학적으로 많은 또 이제 그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프탈린 아나이드라이드는 그 다양한 염료를 만들 때 이제 중간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쪽에 있어서는 PVC라고 하는 폴리머는 보통은 제조를 할 때 가소제가 없이는 가공도 어렵고 최종적인 재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PVC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가소제가 필요한데 가소제는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이제 프탈리 안하이드라이드를 중심으로 한 다이알킬 프탈레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프탈리 안하이드라이드고요. 요 프탈리 안하이드라이드하고 이제 두 분자의 알코올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쪽에도 이제 알코올기가 들어가고 요쪽에도 알코올기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쪽도 에스터가 있으면서 이제 알코올기가 들어가서 다이알킬 프탈레이트의 구조를 얻게 되고 요런 구조가 가장 그 가소화 효과가 좋은 그 가소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다이알킬 프탈레이트라고 명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그 프탈리 안하이드라이드는 이제 애경화학에서 이제 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알코올들은 LG화학이 그 옥소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소 공정에 의해서 다양한 알코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소 공정에 의하면 이제 부타놀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타놀도 만들고 이제 다양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타놀을 사용해서 이제 이러한 다이알킬 프탈레이트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약자로 DBP라고 하고요. 다이부틸 프탈레이트라고 그래갖고 또 역시 PVC 가소제에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옥타놀을 사용한 DOP가 다이옥틸 프탈레이트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입니다. 한편 이 프탈리 안하이드라이드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필요한 그 핵심 재료가 요게 그 말렉 안하이드라이드고요. 말렉 안하이드라이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타이렌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요게 이제 이 세 가지 재료가 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요것만 갖고는 좀 물성 구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 말렉 안하이드라이드의 사촌인 요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를 코모노머로 사용해 갖고 조금 이제 물성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도 요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유성 페인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지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알키드 수지라는 거가 있습니다. 요 알키드 수지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가 바로 요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입니다. 참고로 그 알키드 수지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요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티 애시드, 지방산이 이제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갖고 우리가 이제 알키드 수지를 만들어서 요 수지를 갖고 우리가 이제 페인트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소 자일렌의 그 유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자일렌도 역시 올소 자일렌과 마찬가지로 옥시데이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벤젠링에 이제 메칠기가 두 개가 있는데 메타 위치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산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치에 각각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를 갖고 있는 아이소프탈릭 애시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주로 이제 퓨리파이드 아이소프탈릭 애시드라고 그래갖고 PIA라고 하는 약자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소프탈릭 애시드는 이제 경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메타 위치에 있는 이제
그 카복실릭 애시드가 두 개 있는 아이소프탈릭 애시드고요. 파라 위치에 있는 이제 다이카복실릭 애시드를 우리들은 이제 TPA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는 요 TPA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와 같은 TPA하고 에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다이올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고분자가 길쭉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성도 좋고, 일부러 이제 보통은 이제 이 TPA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서는 이제 그 폴리에스터의 이제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그러려 그러면 이제 결정성을 저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메타 위치에 있는 다이카복실릭 애시드인 이와 같은 아이소프탈릭 애시드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테르 제조를 할 때는 원래는 TPA가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투명한 페트병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일부 이제 이와 같은 아이소프탈릭 애시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일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파라자일렌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파라자일렌을 이제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TPA 또는 이제 DMT. 자일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파라자일렌이고요. 그 이유는 파라자일렌을 이제 산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TPA를 얻게 되고요. TPA를 이제 메탄올로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DMT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PA와 DMT는 다양한 알코올,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이런 물질들과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해갖고 우리가 다양한 폴리에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ET라든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PBT, CHDM을 사용한 PCT, 그 다음에 PETG, 다양한 폴리에스터가 이와 같이 TPA와 DMT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일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라자일렌이고요. 파라자일렌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핵심 재료입니다.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석유 회사들이 이 TPA와 DMT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TPA와 DMT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이 TPA와 DMT를 만드는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구사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이 파라자일렌을 단순히 액상에서 이제 공기를 사용해서 이제 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메칠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산화가 돼갖고 카복실릭 애시드로 이제 변환이 됐는데, 다른 그 메칠기는 이제 변환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해도 이제 변환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가 이제 산화가 된 요 COH가 있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요 메칠기의 공기에 대한 산화력이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칠기가 더 이상 산화가 안 되고 항상 요런 종재로 남게 되는 거였어요. 요게 이제 1세대의 히스토리고요. 2세대에서는 이제 액상 공기 산화법을 이제 배제를 하고 질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산화제를 이용해 갖고 요 파라자일렌을 이제 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라자일렌을 산화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TPA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산화 방법에 의해서는 상당량의 이제 불순물, 미반응 물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PA라는 그 물질은 DMT하고 달리 휘발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 중류라든지 이런 디스틸레이션 정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정제가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바꿨냐면은 TPA를 얻는 거가 직접적으로 얻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요 TPA를 메탄올로 에스테리피케이션해서 이제 DMT를 얻어서 요 DMT를 갖고 이제 우리가 감압 중류라든지 재결정을 해서 정제해서 제품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요 정도 단계까지는 주로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 요 DMT를 갖고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한편 이제 기술은 점점 발전을 해갔고요. 1940, 50년대쯤 해갖고 B10 공정이라는 거가 이제 개발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DMT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법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요거 저하고 한번 유기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요거는 이제 스타팅 머티리얼이 이제 파라자일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톨릭 애시드 메칠 에스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에는 이제 메칠기가 있고요. 요쪽에는 이제 파라톨릭 애시드를 메탄올로 에스테리피케이션한 파라톨릭 메칠 에스터를 이제 같이 이제 그 산화하는 공정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화는 이제 공기 산화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매로는 이제 코발트와 망간 이제 복합 염 촉매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파라자일렌과 이와 같은 이제 파라톨릭 애시드 메칠 에스터를 같이 이제 산화를 시키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은 바로 요 파라자일렌은 이제 파라톨릭 애시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파라톨릭 애시드 메칠 에스터는 TPA 모노메칠 에스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전히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COOCH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TPA에 카복실릭 애시드는 하나가 있고요. 다른 카복실릭 애시드는 메탄올로 에스테리파이드인 이런 물질을 얻게 된 겁니다. 요 믹스처를 갖고 우리가 이제 메탄올로 이제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요 물질은 이제 DMT로 바뀌게 되고요. 요 물질은 이제 메칠 에스터로 바뀌게 돼 갖고 요 DMT를 아주 손쉽게 얻는 이런 공법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파라톨릭 애시드 메칠 에스터는 이제 바로 초기에 이제 피드로 이제 리피드가 돼 갖고 이제 요 사이클을 돌게 되고요. 요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수율이 90% 이상의 DMT를 아주 손쉽게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세대 기술은 이제 DMT를 이제 효율적으로 얻는 공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A와 달리 이제 휘발성이 좀 있어서 분별 중류를 통해서 이제 순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폴리에스테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3세대에서 이제 이러한 비텐 공정으로 DMT를 손쉽게 얻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폴리에스터, PET를 만들 때는 항상 두 가지 공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DMT 공법과 이제 TPA 공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옛날에는 주로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 DMT를 사용한 DMT 공법이 주로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핵심 공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흘러서 1960년대에 미국의 이제 아모코사가 아주 그 TPA를 만드는 혁신적인 이제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이제 아모코 공정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파라자일렌을 산화를 시키는데 아주 특이한 이제 촉매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요 아모코는 요 파라자일렌을 이제 산화시킬 때 어차피 이제 공기를 이용한 이제 산화인데 촉매를 이제 기가 막힌 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아모코가 채택한 그 촉매 시스템은 코발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간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로미온을 사용한 요런 촉매계를 구성을 해갖고 아주 그 히트를 쳤습니다. 솔벤트도 이제 사용해서 초산용액 상태에서 이제 그 합성을 했고요. 온도는 이제 200도,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은 한 20기압의 조건에서 파라자일렌을 요와 같은 이제 촉매 시스템에 의해서 수율이 95% 이상의 TPA를 다이렉트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제 브로미온인데요. 브로미온은 또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브롬 라디칼을 이제 형성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일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우리가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옥시전의 그 다일 라디칼이 요 자일렌에 붙어 있는 메칠기의 요 H를 이제 떼어내야 됩니다. 요걸 떼어내지 못하면은 이제 이 산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도 이제 메칠기가 있고요. 요쪽에도 이제 메칠기가 있고 요쪽에 H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옥시젠 다이라디칼이 여기를 이제 떼어내야 되고 여기도 같이 떼어내야지 이게 산화가 돼서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로 변환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런 촉매라든지 공기 중에 산소만 갖고는 이거를 이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로미온을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롬 라디칼이 시스템에 존재하게 되고, 요 브롬 라디칼이 아주 손쉽게 요 파라자일렌에 있는 요 H 라디칼을 쉽게 떼어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H 라디칼을 하나를 이제 띄워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옥시전 다이 라디칼이 여기에 이제 각각 이제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화가 되면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를 쉽게 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폴리에스터의 역사, 특히 이제 TPA, DMT 역사에서 요 아모코 공정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효과적인 이제 TPA를 만드는 공법이 이제 개발되고 나서는 이 이후에는 이제 PET 제조 시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원료는 DMT가 아니라 TPA가 우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지금도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TPA 공법으로 이제 폴리에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